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텀즈 가이드 같은 기술 매체 분석부터 시작해서요. 루리웹이나 레딧 같은 커뮤니티의 아주 뜨거운 토론들, 또 여러 유튜브 채널의 예측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네, 바로 차세대 콘솔이죠. 플레이스테이션 6, PS6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무성한 소문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정보, 또 흥미로운 관점들을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출시 시기부터 짚어보죠. 소니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 정황상 2027년 말에서 2028년 사이 이 정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출시 주기가 보통 7년이었던 걸 생각하면 PS3, 4, 5 다 그랬으니까요. 2027년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죠. 근데 또 변수가 있는 게 그 PS5 초기에 생산이나 공급망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전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분 요시다 슈헤이 씨가 2028년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런 언급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2028년 특히 그 연말 홀리데이 시즌 11월 출시 가능성에도 꽤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2028년이군요. 그럼 이제 성능 이야기. 이게 또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여러 곳, 루리웹이나 디지털 투데이 같은 데서 언급된 유출 정보들을 보면요. 와, 이게 PS5보다 레스터와 성능이 3배나 좋아진대요. 그리고 차세대의 G6 CPU 코어에다가 RDNA5 아니면 USDNA라는 새로운 GPU 아키텍처, 엄청 빠른 GDDR7 메모리, 그리고 전력 효율을 확 높이는 3나노 공정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전력 소모는 오히려 더 낮아져서 160와트 수준,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기술이 바로 칩렛 아키텍처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고급 PC CPU처럼 여러 개의 작은 칩을 이렇게 딱 조합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만약 콘솔에 적용된다면 생산 비용을 좀 낮추면서 동시에 성능이랑 전력 효율을 같이 잡는 뭐랄까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핵심 루머, UDNA. 이게 통합 아키텍처라는 건데요. 이건 게이밍 성능이랑 AI 연산 능력을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아하, AI 성능까지 통합한다고요? 네. 이게 바로 그 톰즈 가이드 필자 같은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진짜 4K 해상도에서 초당 60프레임 고정, 더 나아가서는 PSSR 같은 AI 업스케일링 기술로 120프레임까지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거죠. 물론 AI 업스케일링이 진짜 네이티브 해상도만큼 좋을 거냐 여기에 대한 논쟁은 있겠지만요. 와, 전무관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대단한 발전인데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루리의 댓글 같은 데서 봤는데 성능이 3배 좋아진다고 해도 이게 과거에 PS3에서 PS4 넘어갈 때 느꼈던 그런 혁신적인 체감 변화? 그 정도가 될까? 하는 의문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단순히 그 연산 성능 숫자만 높이는 것보다는요. 그 성능으로 과연 어떤 새로운 게임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훨씬 더 똑똑하고 현실적으로 반응하는 AI 캐릭터들이라던가 아니면 대규모 물리현생이 필요한 건물이 막 부서지고 하는 그런 환경 구현 같은 거 했잖아요. 이전 세대에서는 좀 어려웠던 시도들이 가능해진다면 그때 비로소 와 진짜 체감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과거 PS4나 PS5 출시 때도 성능 약속이랑 실제 체감 사이에 좀 차이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경험이 중요하단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가격. 이 루머는 정말 귀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성능은 이렇게나 올리면서도 가격은 PS5 처음 나왔을 때 가격 499달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던데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의적인 시각이 많죠. 네. 일단 PS5도 중간에 가격을 올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전례도 있고 또 최근에 나온 PS5 프로 모델 가격이 699달러, 거의 700달러에 달하는 점이나 요즘 반도체 부품 가격 계속 오르는 추세 이런 걸 생각하면 499달러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목표죠. 네, 그래서 루리앱 댓글 반응처럼 이러다 100만 원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100만 원이라. 아마 제 생각에는요. 그 PS4 때 성공 전략처럼 무조건 최고 사양만 고집하기보다는 효율성이란 가성비,
이 균형점을 잘 찾아서 좀 합리적인 가격대를 맞추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499달러는 약간 상징적인 목표 가격, 그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하긴 가격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디자인에 대한 불만도 사실 꾸준히 있었잖아요. 특히 그 톰즈 가이드 필자는 PS5 디자인이 너무 크고 세우기도 불편하고 눕히기도 애매하고 실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었죠. 그래서 PS6는 좀 더 작고 세련된 디자인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소니가 초기 모델은 좀 크게 내놓는 경향이 있어서 큰 기대는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디자인이야 개인 취향이 강하지만 그 콘솔을 TV 장식장이나 책상 위에 어떻게 놓을 거냐 하는 실용적인 문제는 분명 중요하죠. 제 주변에도 보면 PS5 크기 때문에 이거 어디다 둬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컴팩트하고 설치하기 편한 디자인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니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독점 자항 문제도 톰즈 가이드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는데요. PS5가 처음 나왔을 때, 와, 이건 진짜 PS5에서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독점 자익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PS4랑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비교적 좀 빨리 PC로 출시되기도 했고요. 네네. 그 게임드레이더 분석을 보면요. 순수 PS5 독점작은 21개 정도인데 그마저도 서드파티나 리메이크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S6는 딱 출시될 때부터 최소 한 6개월 이상은 다른 플랫폼에서는 절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독점 라인업을 갖춰야 한다. 이런 요구가 높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깊이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 루리웹 댓글에도 있었잖아요. PS6가 문제가 아니고 타이틀이 조금 이런 거요. 세대 교체기에 양쪽 플랫폼으로 게임을 내는 게 초기 판매량에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차세대 기기의 진짜 성능, 그 잠재력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은 계속 있었거든요. 소니 역시 클라우드 게이밍이랑은 별개로 콘솔 자체에서 즐기는 로컬 플레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니까요. PS6에서는 이 독점작 전략에 좀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꼭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흥미로운 루머가 있어요. PS6랑 함께 새로운 휴대용 게임기, 코드명 캐니스라는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루리웹, 디지털투데이, 톰스 가이드 등 여러 곳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포탈처럼 스트리밍만 하는 기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유출된 정보들을 보면요. 젠6 CPU에 RDNA5 GPU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 그 ROG LEX 같은 고성능 휴대용 PC용 좀 경쟁할 만한 꽤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PS 생태계랑 아주 긴밀하게 연동되고 어쩌면 PS6랑 같은 3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과거에 PS4랑 PS 비타 연동했던 경험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와, 휴대용 기기까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PS6에 대한 기대는 역시 엄청난 성능 향상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독점작, 여기에 모아지는 것 같고요. 반면에 우려는 이런 기대들이 과연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강력한 성능의 휴대용 기기가 같이 나올 가능성까지 더해지니까 더 흥미진진하죠. 여러분은 이 정보들을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또 어떤 점이 걱정되시는지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PS6가 정말 루머대로 고사양 PC에 거의 근접하는 성능을 목표로 하면서도 전통적인 콘솔 가격대는 유지하고 거기다 PSSR 같은 아주 진보된 AI 기술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어쩌면 이 PS6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해상도나 프레임 수치를 넘어서는 걸지도 모릅니다. 콘솔의 접근성이라는 장점과 PC급의 그래픽 경험 사이의 경계를 아예 허물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게임을 만드는 개발 방식, 그리고 우리가 차세대 게임을 정의하는 방식 그 자체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PS6의 미래를 그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